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냥 편하신 대로, 예, 앉으신 대로. 예, 줄리까지.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달빛중간 소녀 거미 가이드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들 마이크 다 뺐지? 마이크로. 거미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미 가이드와 네, 진행하게 될 또 다른 요정 박훈입니다. 고마워요. 예, 좋다. 따뜻하고. 예, 오늘 공연해주신 배우들 각자 소개부터 해주시죠. 저 왼쪽에 저희 연출님부터 이제 소개. 이 작품을 쓰고 연출한 민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DJ 찬이 역할의 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지 역할의 강민정입니다. 달빛 요정의 강홍석입니다. 네, 소녀 송아리 형 역할의 안녕하세요. 코러스 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러스 이선입니다. 네, 이제 누군지 다 아셨죠? 네, 냉철한 질문 환영하니까요. 어떤 질문이든 주십시오. 그러니까 통해서 이 질문해 주신 분들께 뭐 소정의 선물도 준비했다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한 점이 그 어떤 공연보다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의가의 대화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예. 궁금한 점 어떤 점이든지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앞서서 저희가 대표적인 질문 몇 개를 뽑아봤어요. 뽑아봐서 제가 대표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가의 만남 이게 처음인데 저는 처음이고 지난번에 한번 진행하긴 했었는데 일단 우찬 배우님과 박민정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연을 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 다른 공연에 또 뭐 비해서 어떤 점이 좋고 나빴는지, 좋은 점을 박민정 배우님이, 나쁜 점을 우찬 배우님이 말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쁜 점은요. 못 나가요. 네, 뭐라고요? 무대에서 못 나가요. 못 나가. 이렇게 못 나가본 경우는 공연은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어릴 때 빼고. 네. 그래서 사실 나쁜 게 아니라 계속 있으면서 여지껏 좀 완전히 좀 다른 스타일의 공연이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도 들고 생각보다 좀 힘들었고요. 지금도 사실 글쎄 이게 좀 지금도 사실 조금 힘들어요. 이게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끌고 가는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끌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 관객들을 만남으로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과 그리고 매번 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연도 읽어주고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까라는 뭐 그런 그런 것도 좀 힘든 것도 있고 언제 이런 것도 해보겠어요. 아직도 배워가는 입장이고요. 해도 사실 모를 때가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 이 공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공연 같은 경우는 뭐 결말이 있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됐네, 죽었네, 살았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묘한 참 찝찝함은 아니고요. 그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은 거를 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네, 우찬 배우님이 그 사연 읽잖아요. DJ 분들이 사연 읽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게 보이거든요. 분장실에서 항상 그 긍정의 한 줄 그 책을 항상 읽고 있어요. 좋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나 봐요. 노력하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긍정의 한 줄은 정작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맨날 그렇게 사연을 얘기하고 좌절할 때마다 사연을 거의 공연 들어가기 5분 전? 이때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생각했던 거는 정말 나의 것으로 받아서 그걸 딱 읽었을 때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걸 내 진심으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연을 오면은 한번 이제 사실 싹 이렇게 정독을 한번 해보긴 해요. 그래도 조금 더 알고 나서 어떤 아픔이 있으신지 어떤 게 또
네, 첫 내시죠. 공연부터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네, 우찬 배우님이 본인의 최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양심 고백 뭐 이렇게 비슷하게 자기 고백을 하면서 되게 유명해졌었는데 최장 괜찮으시죠? 네, 최장 지금 괜찮고요. 그러니까요. 조심하세요. 네, 최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장 진짜 훅 갑니다. 네. 그럼 박민정 배우님이 이제 좋았던 점 그리고 뮤지컬 오랜만에 하시는 거잖아요. 감회가 어떠신지? 네. 저는 이제 독해 공연을 제가 작년에 6월에 이제 홍성이랑 혜준 오빠랑 이제 같이 하면서 그냥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연출님도 인정하시는데 대본 뭐 없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뭔가 좋았어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 사람도 특히 살기 좀 힘들다고 하고 다들 누구나 힘들다고 하니까 저부터도 그렇고 뭔가 근데 너만 힘든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 같았고 제가 하면서도 좋았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 초연 이제 공연이 충무에서 1월달에 하신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냥 막 보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울게 되더라고요. 뭔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위로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하게 되니까 역시 또 좋더라고요. 하면서도 공연하면서도 그냥 진짜 저도 모르게 울컥울컥하고 아 그래 정말 이렇게 요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짠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가고 막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환상에 공연하면서 좀 이렇게 빠지게 되고 위로받고 또 모니터 하면서도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는데 우찬 배우랑 마찬가지로 하면서 뭔가 공연이 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 되면 너무 그 어떤 공연보다도 약간 관객분들한테 좀 죄송한 것도 있고 그게 너무 이렇게 찝찝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잘해야지 하는데 그게 또 사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연이 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좀 배우로서도 그렇고 관객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게 조금 매일 공연 잘해야지 오늘은 좋은 기운을 전달해야지 하는 좀 부담이 어떤 공연보다 좀 큰 것 같긴 해요. 네. 자, 주옥 같은 말씀이시네요. 네. 왜 강홍석 씨랑 저 같은 사람이 그 요정 역할을 하는 게 특이한 경우잖아요. 어디 가서 이 작품을 제가 얘기하면 상 코미디잖아요. 어떤 역할이세요? 그럼 요정이요. 형은 잘 어울리시죠. 엄청 코미디구나 이렇게 더블 누구세요? 강홍석이요. 강홍석. 네, 요정 저건 코미디구나 100%. 네, 문찬 배우님한테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네, 커튼콜에 2층에 올라가신다고 그래서 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민원으로 들어왔나요? 네, 2층에 올라가서 마지막 힘을 다 쏟아 부으신다고. 2층에 집착하는 특별한 이유는 어떤 건지 한번 알려주세요. 사실 이 연출님께서도 나가 올라가 진짜 그러세요. 마음대로 해. 사실 저 진짜 마음대로 하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제 마음대로 하는데 2층을 가는 이유는 그냥 일단 가고 싶었고 그리고 그냥 정말 솔직하게 내가 2층에서 공연을 봤는데 배우가 올라왔어.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맙고 같이 더 즐길 수 있고 마지막은 또 커튼콜이니까 다 같이 즐기자는 의미에서 그래도 뭔가 덜 소외되고 같이 더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그냥 에너지에 북받쳐서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는 안 올라갔죠. 저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올라가야겠다 오늘 이 생각이 딱 들어서 그날 딱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한 2번 올라갔어요. 네. 인원으로 들어왔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배우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돌아가시면서 강홍석 배우님부터 본인의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처음 받아들일 때 어떻게 연기하고 계시는지 연기할 때 또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씩 한번 말씀해 보죠. 저는 달빛 요정 캐릭터를 맨 처음 했을 때 그 전지현이랑 김수현 나왔던 그 드라마 보죠. 별에서 온 무대. 김수현처럼 해야겠다.
농담입니다.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웃기려고 한 건데, 그냥 사실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해줄 줄 아는 방법도 모르고요. 누군가를 그렇게 해본 적도 없었는데, 그냥 노래가 너무 좋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작품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작품을 선택했는데, 캐릭터 분석은 뭐 크게 제가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 지금 연출님이랑 할 때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자꾸 저 혼자만 저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어딘가로. 그냥 연출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모든 동료 배우들을 믿고 순간순간에 모든 교감을 열어서 거기에 나오는 굉장히 프레시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아마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이 매 회마다 조금 느낌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굉장히 희망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어떨 때는 되게 무겁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게 연출님이 항상 저희한테도 얘기하시는 교감, 모든 감각을 열어서, 그래서 대신 집중을 안 하면 저 혼자만 또 저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무서우면서도 그만큼 집중이 돼서 우리 배우들끼리 하면 참 좋은 작품이어서, 사실 캐릭터 분석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맨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했는데, 사실 연습실에서 한 이틀 뒤에는 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떤 캐릭터를 잡고 그냥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무서워, 그냥 너 선생님 그냥 너대로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분석을 또 잘하는 배우도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우선 김수현처럼 하고 싶었다는 거. 별의 손길에 김수현처럼. 네네네. 우리 아리 형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냥 캐릭터 분석 그런 거 잘 할 줄도 모르고 나도 잘 분석을 안 하는데 여기 써 있어. 분석을 어떻게 제가 하는지.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요. 근데 처음에 이제 오디션을 저는 봤는데, 오디션 이제 보기 전에 그 아리영이라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에 대한 정보는 그래도 최소한 알고 있으면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좀 수소문을 해보고 했는데, 대충 이제 이제 줄거리 같은 게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읽어봤는데, 그 아리영이 가진 뭐 스토리가 비슷하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누구나 아리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다들 뭐 다른 좀 방향성이 달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저 정가희라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뭐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이런 마음을 또 계속 가지게 될 수도 있고 가져왔었는데, 이거를 제가 사실 그때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게 엄청난 거라는 걸. 제가 그걸 관객분들한테 전달해야 하고 그걸 저에게 공감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야 하는데 그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큰 일인지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디션을 봤는데, 저의 어떤 좋은 면을 봐주시는 건지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하게 됐고, 하고 나서는 그때만 해도 저도 그러면 이 삶을 내가 이해해야 하나, 살아야 하나, 막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오빠 말씀처럼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많이 와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모르겠어요. 배웠다는 표현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했어요. 너무 좋은 얘기다. 네네네. 네, 어려운 역할이죠, 아리영. 되게 어려운 역할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으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많은 의문점이 생기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실례로 제 친형이 자살을 했는데, 그 죽기 전날까지 똑같았거든요. 뭐 자살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야 된다는 그 전형성이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저도 말렸겠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매번 연출한테도 아리언 역이 정말 어려워요. 맨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정말 배우가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분석에 꽂히죠. 네, 저희 이제 유성원 배우와 이설희 배우 도대체 그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가장 도대체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죠. 도대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근데 뭐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여기서 튀거나 막 그런 모습이었으면은 사실 제가 공연 들어오기 전에나 그 전 작품들이나 이런 거 부담감이 너무 많아서 관객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연이 시작하고 이제 2주가 지나 3주가 지나서 이제 남은 시간이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저 지금은 조금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다는 게 제 친구도 있지만 되게 자신감 없게 살았는데 같은 마음이다. 같은 사람이고 같이 지내는 건데 굳이 내가 뭐 거기 있어서 잘 보여야 되며 여타에 잘 나가는 배우처럼 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름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가지는 가장 지금 소중한 마음은 그냥 우린 다르지 않다. 계속 걸어가는 거고 함께 기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딱히 뭐 열심히는 하려고는 하지만 그렇게 잘 하려고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함께 그런 마음을 공감하는 게 저한테는 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설희 배우. 어떤 본인의 연기에 어떤 메소드 연기, 스타니슬라브스키, 안톤체역 등등 기반을 좀 열무김치를 쏟아가지고 지금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뭘 쏟았다고? 열무김치 쏟아가지고 신발에도 튀고. 열무김치 쏟았다고? 그래 맞아요. 열무김치 쏟아요. 깍두기 먹어서. 캐릭터 분석은 따로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연습할 때 따로 분석할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연습 과정에서 네. 그 연출님께 들은 어떤 회심의 한방, 뭐 가슴에 남는 말, 뭐 그런 게 있다면 그것만 잡고 갔다. 아니 근데 그게 많이 들려요. 제가 왜 이렇게 웃냐면 연습 때도 그렇고 사실 오늘 공연 올리기 전에도 연습을 살짝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 역할이 청훈이하고 같이 한 역할이 코러스잖아요. 대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 속에서는 저도 배우고 대사 너무 하고 싶어요. 막 이게 막 대사를 하고 싶어서 아까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달빛 요정한테 어디서 얼굴 지적이 했었을 때 대사 그 한마디 하면은 기분이 막 이렇게 되게 묘하게 이렇게 확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막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하는데 대사가 없으니까 너무 막 이 몸으로 막 리액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떤 그 주인공이 아닌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정말 뒷받침을 잘 해줘야지 극이 살고 저희도 여기에 섞이고 그림이 나오고 그걸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내 마음대로 쉽게 안 되는데 이제 연출 선생님이 이제 그래도 해 이렇게 하면서 하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 무슨 마음인지 그냥 갑자기 서러워져요. 그러면 공연 딱 시작하면 그 서러운 마음 안고 이제 공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 난 힘들고 지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그랬을 때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딱 섞인다는 느낌 들어요. 이렇게 특히 달빛 요정이 하는 그 가사 있잖아요. 가사가 이렇게 딱 들어요. 그걸 제가 오늘은 연출님이 막 이렇게 연습 때 막 이렇게 저에게 지도해 주시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혹시 천재인가? 의도하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전 진짜 그 생각했어요. 아까 무대에서 고르면서 희한하게 오늘 또 오늘 막 오기 전에 리플레이션 그 선생님처럼. 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연출이. 연출님한테 학교 동기로 알고 있고 서울여대. 지그지그하는데 아니 셋이서 같이 살았어요 1학년 때. 굉장히 네, 좋더라고요. 셋이서 1학년 2학기 때요. 이렇게 셋이서 살았는데요. 네, 이렇게 그냥 저희 사담인데 제가 이렇게 옷을 벗으면 경욱이가 이렇게 하나씩 주워서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대충하고 수건을 놓으면 이렇게 이런 11년 됐습니다 저희가. 지저분하게 죠. 얘가 얘네로 된 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의 그때 좀 약간 갑질 좀 했어요. 농담이고 셋이서 그래서 이거 이런 또 판을 깔아주셔서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죠. 선생님이 다 같은 무대에서 숨쉬게 해주셔서 참. 그죠, 의미 있는 일이죠. 네. 또 연출님 팬클럽 일기라고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연습 당시에 여러 배우들이 심한 멘붕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출님 스타일이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연습 과정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런 점들이 어떠셨는지 멘붕이 왔을 때 강홍석, 문찬, 류성우 배우님 손으로 대답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번에 연습하면서는 크게 멘붕은 안 왔고요. 저번에 워크샵 했을 때 멘붕이 올 때마다 여기 한성대 입구에 밑에 보면 뛰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왕십리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성북천이 있어요. 네. 그거를 갔다 오면 한 1시간 뛰는데 연습이 끝나고 자꾸 머리에 뭐가 생각이 나요. 오늘 도끼쌤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고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뭐지 이러면서 거기서 2시간을 매일같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뭐 선생님 뭐 크게 얘기 안 하셔요. 그냥 뭐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교감하고 그 순간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워크숍 할 때 그냥 잠깐만 이 대사 하나 가지고 1시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참 굉장히 배우들한테 굉장히 좋은 작업이거든요. 하나를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를 정말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을 선생님이 또 하게 해주셔서 사실은 그러기 되게 힘들어요. 어떤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연출님이 어떤 어른이신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1시간을 계속 땀 뻘뻘 둘 다 땀이 뻘뻘 흘려가면서 연기 지도를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참 그럴 때마다 꼭 감사한데 되게 힘들었으면서 되게 아무튼 저희가 참 좋아해요. 선생님은 참 좋아합니다. 되게 비화적이고요. 네네. 굉장히 사실입니다. 굉장히 멋진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문찬 배우는 어땠어요? 멘붕 왔고요. 네. 지금도 아까 낮에 공연 들어가기 전에 멘붕이 왔고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유리 멘탈이라서 쉽게 흔들리긴 하는데 이게 같이 이제 얘기는 사실 많이 들었죠. 훈이 형도 얘기했고 홍석이도 얘기했고 많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작품 이제 한다라고 이제 주위에 얘기를 했을 때 민복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딱 접해 보니 진짜 다들 한번 겪게 한번 해보고 그게 근데 너무 좋아요. 이 좋다라는 게 진짜 뭐냐면은 혹시 정순원 배우가 얘기했나요? 순원 배우는 탈모가 왔었다는 줄 알겠죠. 원형 탈모가? 진짜로 제가 정순원 배우랑 제가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 이거 워크샵 한다고 들었을 때 순원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형 너무 좋은 분이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했는데
바람난 상대 할 때나 형 근데 나는 원형 탈모가 이만하게 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데 그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순원이가. 그래서 순원이한테 또 전화했을 거야 아마 오찬이가. 그랬었죠? 저 얘기 많이 듣고 아 연습하다가 안녕하세요 내 곁에 해줄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곁에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계속 근데 이게 사실 저도 하는 입장에서 배우로서는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노트를 주시고 디렉션을 주시는 게 근데 이거였구나라는 순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제가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모르는데 연습 때는 정말 진짜 설이도 그랬고 진짜 약간 그 서러움이 있어요. 막 하면은 뭐라고 하시면은 나 진짜 뭐라고 하시고 진짜 너무 싫고 집에 와서 대본 제가 대사가 좀 많잖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달빛 요정 역전 말로 없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대본을 딱 피면은 연출님 얼굴이 딱 와가지고 와 그 정도로 사실 연습 때는 많이 멘붕이 왔었죠. 유성훈 배우님. 근데 저는 리딩할 때 리딩 그 순간에는 사실 제가 대사가 없어서 주로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얘 둘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면 요리를 하고 계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시죠. 그래 성훈이 넌 알겠니? 알고 밖에서 보면 쉽죠 선생님. 그러다 가끔 얘가 뭐 공연 때문에 안 오거나 그럼 제가 대신할 때가 있고 그랬잖아요. 하고 있으면 시간아 빨리 가라 오늘 하루를 버티고 내일이 와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가 진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붙어보면 되는데 뭔 말을 하시나 붙어보고 저 모르겠어요 옹자이처럼 모르겠어요 얘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성격이 또 그게 아니라서 굉장히 어렵고 설이 뭐 가히 울고 선생님 또 나중에 밖에 나가시면 연습실에서는 그렇게 안 마시다가 나가서는 또 이렇게 성훈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자 둘을 올리니까 나쁜 연출이지 그럼 저는 그런 나쁜 분은 아닌 것 같고요. 괜찮아요. 선생님. 언제 이 나이에 한번 울어보겠습니까? 저희가 연습실이라서 그러면서 마음을 다독이지만 이게 마음의 구멍은 채워지지가 않죠. 좋았어요. 저는 저도 그 연출님과 아주 옛날에 뮤지컬을 시작했을 때 이제 그 앙상블을 했을 때 만났는데요. 연출 받았는데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게 최정원 선배님, 뮤지컬 배우 최정원 선배님 그리고 뭐 되게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많았었는데 연습 과정에서 모든 뮤지컬 배우가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냥 뛰라고 그냥 연습 과정 원래 뮤지컬 어떤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뭐 노래를 배우고 안무를 하고 동선을 밟고 이런 순서라는 게 있는데 연출님이 생각하시는 라이브 정말 살아있음. 저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한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그 배우가 실제로 여러분께 라이브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게 라이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라이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형태만 딱딱 맞춰서 기억한 것을 외운 걸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지금 이런 대답들에 대해서 연출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부터 연출님께 심도 깊은 100분 토론처럼 질문을 드려보도록 어쩔 수 없죠. 오늘 어떤 책을 잠깐 읽었는데 그게 DSLR에 대해서 카메라에 대해서 쓴 책인데 어떤 카메라가 가장 좋은 카메라냐라고 물었을 때 찍고 싶은 순간에 있는 카메라가 가장 좋은 카메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좋은 작품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 배우고 어떤 관객이 가장 좋은 관객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순간 그냥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큼 그것이 가장 최상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들은 배우들은 혹은 연출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다 선입견을 가지고 오죠. 이거는 뭐 이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이런. 일단 그것이 깨져야지만 그 다음에 친구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한순간에 그게 깨져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관계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냥 그걸 깨는 작업이에요. 자기가
연기라고 가지고 있는 어떤 벽, 그리고 또 다른 배우가 가지고 있는 벽과 벽 사이 이렇게 해서 그냥 둘이 만나게 하는 과정들, 관객과 배우 사이의 벽을 깨서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거는 어떤 이야기지, 뭐 어떤 거지, 뭐 그런 것 자체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냥 다 벽 다 깨고 그냥 한바탕 놀이처럼 놀고 가는 것. 그러려면 관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도 깨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깨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그냥 도전해보는 거죠. 깨보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꽁꽁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얘져야지만 관객들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뭐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다 말씀드렸으니까 허심탄회 아니에요. 질문을 하실 게 많지 않으신가요? 되게 저는 되게 의문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 뭐 저 세트 위에 슈퍼맨은 도대체 무엇인가? 뭐 혹은 상보는 왜 나온 겁니까? 뭐 대부분의 질문들 있잖아요. 되게 상보 왜 나와요? 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연출님께 어떤 질문이든 질문하신 분께 저희가 화제의 연극 모범생들의 관람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명작이죠. 제가 했었어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보러 갈게요. 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 갑니다. 마이크. 천천한 시스템. 그냥 봐요. 그냥 느낌 좋으라고? 켜져 있어요? 안 켜져 있어요? 모조품 아니죠? 네, 저는 충무에서 할 때도 이 작품을 보고 이번에 또 보러 왔는데요. 보니까 무대 세트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띈 게 이 투명이 단이 저는 눈에 딱 들어와서 왜 그때는 아예 이렇게 정말 옥상 위의 형태로 딱 무대를 만드셨었는데 이렇게 무대를 바꾸신 의도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물리적으로 그때 세트가 이 극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이 극장에 반입구가 없습니다. 반입구가 없어서 저희가 덩어리가 엄청 커가지고 이쪽으로 넣으려면 그 비용이 무대를 새로 제작하는 비용만큼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그럴 바에는 새로운 곳에 오니까 뭐 새술은 새 무대에 담듯이 어떻게 새롭게 무대를 꾸며볼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죠. 투명한 아크릴. 이거는 보시면 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위가 진짜 진상 그러니까 빌딩이고 이 밑에는 마치 물에 비친 것 같은 거. 이 아크릴 같은 경우는 마치 그 물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혹은 뭐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꿈보다 해몽이지만 허우적대는 공간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사는 공간 같기도 하는 다 보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속이 다 보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지 못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상징일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크릴인 덕분에 투명 아크릴인 덕분에 저기 보고 있는 조연출과 무대 감독이 매일 저걸 닦느라고 대단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조연이 이후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한마디 더 드리면 배우들이 참 당황을 했죠. 맨 처음엔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했는데 둘이 성훈이하고 설이하고 이렇게 뒤로 가보니까 너무 잘 보이고 당황하게 한 무대입니다. 네,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진상하고 허상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가끔 허상이 우리 지금 생활보다 더 이렇게 기우 같은 거잖아요. 걱정이 허상이 더 실제보다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막 이런. 근데 공연 볼 때 처음 너무 좀 무거웠어요. 근데 공연 볼수록 너무 재밌고 아까 즐거운 절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이런 것도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재밌었던 게 지금 저희 친구랑 같이 공연을 친구랑 같이 왔는데 지금 이 시간을 즐길 수 있고 이 트레저 모먼트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정말 연극을 잘 보러 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딱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 두 분이 뒤에서 말도 없이 계속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네. 왜 걸어 다녀요? 이렇게 좀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 달빛 요정과 또 우리 요정남의 코러스들이 걷는 거에는 또 연출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그 안무 선생님이 이 작품을 보시고 그냥 한마디 했을 때 걷고 있는 거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도 얘기하지만 우리 요정들도 계속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존재들인 것. 그리고 여기서 걷고 있는 것도 그런 인생을 걷듯이 걷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들, 그런 걸음걸이에 대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에 대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걷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이 걷고 있잖아요. 인생을 걷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의미. 감사합니다. 걷는데 뭐 보충권 이런 건 없습니까? 되게 느리게 걷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집에서 해보시면 살 빠져요. 질문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무에서 보면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충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코러스 두 분, 달빛 코러스가 정말 코러스의 역할만 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트원 오면서 이제 무대가 조금 허전해져서 그런 건지 코러스 분들의 비중이 되게 커지고 또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친구라는 곡하고 요정은 간다라는 곡을 할 때 뒤에서 이렇게 굉장히 분주하게 찬이하고 움직이시는 것들을 사실 그 곡하고 아무리 봐서 매치를 해도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지금 여러 번 보고 있는데 아직 의미를 모르겠어서 연출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대에 쓰면서 코러스 두 분의 그 의상 같은 경우도 가장 튀는 색으로 배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코러스가 여기서 의미하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그 충무에서 작품을 맨 처음에 만들 때 그 코러스들이 맨 첫 장면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건물에 이렇게 줄을 타고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힘겹게 오르고 있는 그래서 이제 유리창 닦기도 하고 이렇게 유리창을 닦고 하는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달빛 요정이 너무 쉽게 이렇게 벽면을 이렇게 타고 오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코러스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좀 그런 것이 그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때 못했던 것을 지금 더 많이 무대가 허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코러스가 아니라 배우와 배우 다 모두가 배우인 거죠. 뭐 노래만 하는 배우가 아니라 다 배우니까 배우들이 같이 무대에서 움직여주면 좋겠다. 너무 배우들이 같이 무대에 서는데 너무 작은 것에만 해버리면 너무 재미없는 거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만약에 공연을 더 하게 되면 또 더 어떤 것이 또 생겨날지 잘 모르겠어요. 더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친구나 아니면 요정원 만날 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배우들한테 들어보죠. 유성원 배우님은 그 요정을 간다 할 때 그 있잖아요. 뒤에 저는 노래하느라고 몰라요. 사실은 맨 처음에 의도는 있었어요. 의도는 있었는데 배우들이 너무 힘든지 이제 기어다니더라고요. 그 맨 처음에 안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네, 앞에 보고 자, 다 같이 할까요? 하나, 앞에 거쳐 하나, 둘, 셋, 부르세요. 네. 자, 왼쪽 한번 봐주시고 하나, 둘, 셋. 네, 위아래로 봐주시고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
위아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반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